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MPL의 중요 3대 필수 분석 중에서 현장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L의 중요 3대 필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분석. 두 번째, 현장 분석. 세 번째, 수익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권리 분석에서는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이나 MPL의 권리 분석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알아야 되는 것,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있는 것, 이런 것 위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몰라도 되는 부분은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있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MPL에서는 경매에서의 권리 분석에서 낙찰자가 몰라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하는 그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PL에서는 권리 분석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장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현장 분석이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현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분석을 갔을 때 부동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숨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시세 중요합니다. 현재의 시세와 미래의 시세를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시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MPL로 가져와서 이거를 다시 수익으로 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대한 것까지 예측해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장 분석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임장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한번 방문하겠죠. 그 방문을 하면서 부동산 상태를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경매에서도 현장에 방문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 상태를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MPL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가는 길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 MPL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협소한 길과 그리고 거기에 복도에 천정까지 뜯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MPL도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도상에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면 길은 있는데 이 길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넓은 길, 차가 편히 다닐 수 있는 길을 선호하게 되시지 이 차가 겨우 한 대가 지나가는 길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집 수정이 있습니다. 집 수정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습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감안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접근했을 때 나 모르고 했는데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물 자국이라고도 하고 이 빗물에 의한 검은 곰팡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안 가고 그냥 훑어보게 된다면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이나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유치권 행사가 되어 있다고 붙여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유치권이라고 우리
경매 물건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유치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크하고 그리고 이 가격까지 감안해서 내가 채권을 얼마에 사올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시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세와 미래 시세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예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채권을 가져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때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의 시세도 물론 중요하게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미래 시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는 파악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주기의 사이클은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고 상승 꼭지점이 있고 하락 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의 표시를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하락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엔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하락기니까 그걸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예, 1번의 하락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번의 하락기는 우리가 저점이 어디이고 언제쯤이 완전 저점으로서 내가 잡을 수 있는지 우린 예측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쯤 언제쯤 저점이다. 아, 지금 저점인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있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럼 2번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있으면 저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같이 보고 분석하면 안 되겠죠. 3번과 4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승기에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3번과 4번의 차이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번은 저점을 찍고 막 올라왔습니다. 4번은 거의 중반을 넘어서 우리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부동산 시세를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럼 1번과 4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하락기에 있습니다. 4번은 상승기에 있습니다. 딱 보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에 가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세를 분석할 때, 시세를 조사할 때, 아, 이거 얼마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 요거면 내가 요만큼에 팔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요만큼에 내가 수익이 나겠구나. 이렇게만 본다면 안 되겠죠. 우리 미래 시세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락기와 상승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합니까? 1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4번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고 수학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일 때와 아파트일 때와 상가일 때와 그리고 모텔이나
땅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에서의 분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2번과 3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한번 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호하는 것은 어떤 걸 선호할까요?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번을 우리는 더 선호하죠. 자, 2번에서 조금만 있으면 이게 저점이야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이 바닥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닥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2번과 3번을 잡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시세와 미래 시세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고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동산 사이클이 부동산 혼자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와 부동산 정책과의 모든 영향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 현장 분석이 NPL 수익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에서나 어떤 분들은 NPL은 그냥 채권을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만 받기 때문에 현장 임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 꼭 가보셔야 합니다. 현장을 갔을 때 내가 그냥 봤을 때 몰랐던 것을 현장에 가니까 더 아주 큰 호재로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이 부분은 그냥 분석했을 때는 이 물건이 좋은 걸로 알고 갔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건 아니어서 저희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분석도 꼼꼼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에 의해서 적어도 수익의 50% 이상은 여기 현장 분석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도 미국은 통화 정책을 기존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올려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또 부동산의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미쳐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NPL 시장은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NPL이 당분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 준비하셨다가 기회에 부를 이루시기를,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